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유 변호사입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 국어 시간에 많이 공부하셨죠? 은유법. 내과하면 허수요하는 은유법에 김자만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기 쉬실 겁니다. 이제 제 2부 강의는 이제 핵심적인 요약, 1부에서 이미 기술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걸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잠깐 나온 투자 사례를 좀 보충해드리고 기법과 보상금 예측. 이 보상금 예측은 재미난 게 전국 땅값 예측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전국 땅값 예측으로 바꿔도 됩니다. 아까 잠깐 나온 얘기인데요. 실제 이제 투자 사례가 부천시에서 있었는데 이 법원이 이제 그래서 경매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서 및 입찰 유의사항에 뭐라고 기재를 시가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땅이 요렇게 경매가 나왔는데 요 부분에 있는 부분은 향후 누가 낙찰을 받든지 시에 기부 체납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해달라라고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해서 법원이 기재를 실제 했습니다. 실제를 해서 이제 상당히 혼란이 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실제 이 의회는 좋은 시설이다. 광장도 있고 분수대도 설치되어 있고 다 시설이 설치가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자 이게 어찌 될 거냐. 그리고 또 시에서는 기본 체납을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영원히 이거는 소유자가 개인적 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의견을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서 유찰이 이제 여러 차례 된 끝에 이제 약 140몇 억을 남기고 됐는데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여 계약입니다. 증여 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증여 계약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없죠? 그러니까 증여 계약이니까 뭐예요? 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끊어줘야지만 넘어가는 겁니다. 소유권이. 그러나 안 끊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끊어주면 소유권은 낙찰자 소유입니다. 그럼 시가 이거는 반드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리입니다. 이게 만화의 거리라고 해서 만화 특화거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가 상당히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그런 거리인데 그러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주면 이 땅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 도시개인시설부지로 수용. 그럼 수용하는데 공짜로 하나요? 공짜로 안 하죠? 공짜로 안 합니다. 그럼 공짜로 안 하면 수용할 때 이 가격은 어떨까요? 과연? 그러면 이분이 낙찰, 46%의 낙찰받은 가격이 이게 수용되나? 아닙니다. 100%의 가격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발상의 전환, 역지사지죠? 이제 거꾸로 이분 입장에서는 완전히 아까 우리 기술사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꽃놀이패를 진 겁니다. 꽃놀이패. 철거해라. 철거해라. 철거하지 않을래? 그럼 내 땅 사줘. 내 땅 사줘. 그것도 싫어? 그러면 지류네 임료. 임료는 또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이 땅에 46%로 받은 걸 기초로 계산하나요? 아니죠. 시세대로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벌써 수익률이 임료 수익률이 우리 기본 수익률을 뛰어넘는 거죠. 내가 반값에 샀기 때문에 임료를 받아도 좋고 보상받으면 더 좋고
아주 손으로 배를 지는 겁니다. 이런 사례. 하나가 더 있는데 왜 안 나오나? 희한해.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나 사라져버렸네. 하여튼 이제 오늘 이 투자 기법에 여러분은 쉽게 이해를 하셔서 요것만, 요 단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패해? 실패했어? 그러면 손절매 해야죠. 주식 투자할 때. 손절매하고 부기 적어야 돼. 내가 왜 실패했는지.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실패해, 손절매, 부기 적어. 그래서 절자 빼고 해자 빼고 실패해, 손매, 부기. 요 단어만 외우면 도시계획시설 부지 투자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실패라는 이거는 한 덩어리로 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거죠. 실효 없어지는 거. 폐지 소송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 해제, 스스로 해제시키는 거죠. 또는 해제 권고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패는 없애는 겁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내가 취득을 했는데, 내가 취득을 해 본 결과, 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걷어낼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아닐 수 있다. 이게 한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기술사님 말씀하셨듯이, 뭐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걷어내든, 그러니까 실효를 시키든 폐지를 하든 해제가 되든,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땅을 사셔야 됩니다.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땅을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더 중요한 게 바로 공법상의 제한입니다. 과연 내 땅을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공법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느냐. 근데 그 공법상의 제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부분 나타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야, 여기는 뭐 용도지역이 뭐다, 뭐가 묶여있다, 공원이다, 또는 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토지 이용 계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경사도. 땅의 경사도가 웬만한 시, 대부분의 시는 경사도가 20도시를 넘었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고 상업용지고 나가리고 전부 개발 불가. 경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표고도 있습니다. 표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토지 이용 계획에 나타나지 않는, 즉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경매 공매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을지 말지 그걸 결정을 할 때, 자, 이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걷어냈다. 실효시키든 폐지하든 해제했다. 걷어냈을 때 이 땅을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해서 사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아이고 표고가 높아서 또는 경사도가 나빠서 사봤자 실효돼봤자 전혀 쓸모없는 땅을 뭐하러 삽니까? 그건 그야말로 큰일 날 위험한 투자예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카테고리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걷어냈을 때에 내가 유익을 하냐 무익하냐. 무익한 건 쳐다보지 마시고 유익한 것만 쳐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대부분 70~80%는 유익한 땅입니다. 왜냐? 아무리 행정청이라고 해도 표고 경사도 이런 건 개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풀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유익한 땅입니다. 대체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서 또 뭐 건축을 하는데 사선 제한에 걸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격거리.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 토지가
해봤자 내가 이거 뭐 만약에 좀 미리 얘기하면 매수 청구를 해서 안 받아주면 3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만 걷어내놓고 나머지를 갖고 질 수 있을 때에 건축한다는 거지 무조건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그래서 일단 실패해 이쪽 한 카테고리를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 판단부터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유익한 부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매에서 손매 이건 뭐냐 손실보상의 첫자입니다. 손실보상. 그 다음에 매수청구 이건 뭐다? 국가나 지자체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카테고리는 내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없애서 도시계획시설을 걷어내서 내가 이용가치를 높여서 파는 방법 또는 내가 개발하는 방법 이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나 지자체나 행정청에 손실보상을 받고 파는 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손실보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여기 아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도로 소유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도로 공원 실제 한번 오늘 가서 대법원 사이트에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20% 30%짜리 수두룩합니다. 20% 30%짜리 감정 가격의 20% 30%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감정 가격조차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대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경매 감정은 이 평가사님이 아까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제한을 받는 상태로 감정을 하시는 경우가 또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평당 100원짜리를 30원에 샀다. 근데 그 100원이 원래대로 보상을 받으면 150원이다. 그러면 30원이 150원 받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수익률이. 그래서 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저는 사실은 요 실패해 하고 여기 상당히 카테고리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청량리역 앞에 대로를 매수 청구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공매로 낙찰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이 고통을 받고 계신 걸 괜히 낙찰받아서 투자금이 좀 묶여있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이 확인이 되는데 어쨌든 매수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부기는 뭐냐? 부기하는 거 적는 거죠. 이제 부자는 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지료 청구입니다. 지료.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시설 부지 투자를 할 때 또 하나가 내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공매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아까처럼 위에 분수대나 광장이 있다. 또는 도로를 샀는데 그 도로를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일반인이 이용하면 행정청이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정청이 쓰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이용을 하면 그 땅은 행정청이 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땅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료 청구죠. 근데 이 지료 청구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이 은행에 예금 5%짜리만 내놔도 금방 매진됩니다. 그런데 이 지료 청구 이거 금방 왜냐 내가 20%에 사서 100%의 그 지료를 기초 가격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0%거든요. 기본적으로 2%만 받아도 내가 20%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10%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에서 돈을 또박또박 받으면 그 돈은 세금도 안 됩니다. 아주 좋죠. 세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말 나온 김에 연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토지 어때요? 쫙 빠져나옵니다. 그죠? 쭉쭉쭉쭉 빠집니다. 뭐 법정지상권 있다라고 하면 아마 한 50%면 다 여러분이 낙찰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피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관점을 달리해 보시죠. 내 땅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은 나는 땅을 취득하는데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시설이, 건물이 있든 뭔가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취호 청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는 50%에 샀죠? 그럼 내가 2%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벌써 4%입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좋은 점은,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안 내요, 돈을. 부당이득 반환 임료를 안 내. 그러면 2년치 임료를 안 내면 법정지상권이 어떻게 되죠? 소멸됩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그래? 누가 나는 그냥 임료 생각하고 지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행사할래라고 해서 법정지상권을 쳐다보시면 상당히 발상의 논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부자고, 그 다음에 기자. 기자는 뭐냐? 기타의 약자입니다. 기타. 그럼 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낙찰을 받느냐? 기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비사업에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데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도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0평방미터 이상이면 도로 부지라 하더라도 분양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싸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지적불부합지다. 여러분, 제가 늘 지적불부합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땅 중에 지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땅이 무려 평균 9%대가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땅은 이 내부가 지적불부합지다. 그런데 나는 요만큼만 사면 이 땅을 온전히 이용을 하려면 이 내의 땅 주인 모두의 전부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전부의 도장. 그러니까 알박기 하려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싸니까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딱 걸려면 벌써 이거 공공청사 부지다. 그러면 값이 뚝 떨어집니다. 값이 뚝 떨어지니까 그런 목적도 있죠. 그래서 기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또 있죠. 기타 목적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실패해, 손매, 두기, 적어라라고 해서 어떤 물건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나왔다. 그러면 실효시켰을 때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걷어냈을 때에 과연 이 땅이 유익한 땅이냐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꽃놀이패로 실효가 필요 없다. 이 땅을 행정청이 사준다. 행정청이 사준다. 도시계획시설을 떠나서요. 도시계획시설을 떠나서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많이 하는 분이 있냐면 보금자리 있죠? 보금자리 지구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어느 땅을 개발하겠다고 이미 개발 예정 부지로 발표를 해놓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묶여있는 개발할 때 쉽게 얘기해서 보상금을 노리고 투자 공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대치동에 보면 포스토콘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공원 부지가 하나 있는데 지목이 대지였습니다. 그분이 지목이 대지인데 위에 건물도 있고요. 그 공원 부지를 낙찰을 받으셔서 단 3년 만에 무려 20억을 벌으신 분도 있어요. 20억 투자해서 프로젝트에서 20억을 벌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 주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니까 그렇게 행정청에 파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기존 용도 활용 가능 여부는 여기에 걸리는 거죠. 실패에. 기존 용도 활용 가능할 때 실패를 결정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보상 가능 여부는 여기. 싸게 사서 보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상을 위한 투자를 할 때 두 가지가 생각이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과연 보상을 할 물건인가? 보상을 할 물건인가? 그 다음에 보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요 두 개만 알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상 가능 여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접근할 만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공원이 가장 많습니다. 공원이 가장 많은데 아까 첫 시간에 나왔는데 이 공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가 너무나 이 공원 부지가 많고 아까 뭐 146조, 200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공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원에 우리나라가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의 공원은 무슨 시설을 하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땅을 사들여서 거기에 어떤 공원 무슨 시설 뭐 하다못해 그네를 넣든 운동기구를 넣든 그런 걸 목적으로 공원을 조성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그대로 냅두는 좋지 않은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국가가 생각을 해서 보상금도 없죠. 아까 얘기 들었죠. 2020년 10월 1일자에는 공원이 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기가 막힌 묘안을 국가가 하나 떠올린 게 바로 구역이라는 걸 하나 붙이는 겁니다. 구역이라는 걸 하나 붙입니다. 구역. 그래서 이 구역으로 지금 서울시는 국공유지는 구역으로 지정이 이미 돼 있고 사유지는 아직 구역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 공원 투자할 때는 구역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핵심입니다. 구역으로 되면 아무리 싸도 뭐 시세 감정가의 3%, 2%라도 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마찬가지로 비오톱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비오톱은 일단 서울시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물론 비오톱이라는 용어는 법률에도 있습니다. 시행령에 제 책에 자세히 써 있는데 서울시는 비오톱이 도시계획 조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비오톱이 뭐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비오톱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옵니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오톱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싼 맛에 또 낙찰을 받으신다. 그래서 비오톱이 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특히 실효될지 행정청이 보상을 할지 이 여부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알 수 있냐면 예산 수립돼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시면 돼요. 가서 이 예산이 수립돼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관보를 통해서 이 실시계획 인가가 됐느냐 또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언제 됐느냐 그런 관보를 통해서 보고 뭐 탐문이라고 써놨는데요. 탐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제가 실제 겪은 얘기입니다. 바로 불과 이틀 전에 서울시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잘 모르십니다.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모른다는 게 아니고, 하도 수만 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보직에 와서 하다못해 1년이라도 계신 분이면 답변을 좀 하시는데, 언제 얼마 안 되면 구역이 뭐예요? 하고 거꾸로 되묻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대답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구역이 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냥 상식에 의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문을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께서 말씀하신 그 두 분이 뭐 맞는 확률이 많지만 가끔은 그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치료됐는데 또 묶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공무원이 있으면 녹취 딱 한 다음에 다시 가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용역, 이 용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잘 보시면 굉장히 이게 답이 좋아요. 지금 이 용역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개발 행위를 하려면 뭐 타당성 물론 지정할 때도 하지만, 하여튼 지금 용역 같은 게 많이 발주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용역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서울시에 있는 땅들 중에 여기게 나와요. 자, 비오톱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비오톱이 뭐냐? 비오톱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법적 근거입니다. 비오톱이라는 건 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법의 근거는 없고,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서 비오톱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얘기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조례만 가지고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못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주고, 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때 조례를 갖고는 못합니다. 법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럼 비오톱은 법적 근거가 있느냐? 글쎄, 긍정설, 부정설도 아닙니다. 뭐냐면, 국토계획법, 옛날 도시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지 않느냐라는 설도 있고,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압도합니다. 한 18%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례에 보면 이렇게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이 있고, 또 개별 비오톱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서울시 땅을 투자하시는 분이 비오톱을 모른다면 그분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투자하시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은 보면 대상지 전체에 대해 뭐라고 써있냐면,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땅이, 여러분 땅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비오톱 1등급으로 딱 적혀 있다면 그 땅은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다? 죽어도 개발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무시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개별 비오톱이 있습니다. 개별 비오톱. 이건 한 부지의 전체적인 부지고, 내 땅, 개별 땅에 1등급부터 3등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1등급은 보존하겠다는 거죠.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 보존. 비오톱 1등급이라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있는데, 그게 공원부지로 묶여있고, 그래서 20% 떨어졌다. 야, 이거 싼 맛에 산다. 안 된다는 거예요. 비오톱은 그러면 이게 조례인데 법이 아니니까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느냐? 실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느 건설회사가 비오톱 1등급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짓겠다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더니 뭐라고 서울시가 NO! 이유는 뭐냐? 비오톱 1등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나 못해준다.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냈습니다. 왜 법에도 없는 비오톱 1등급 가지고 개발행위를 불허하느냐? 소송을 냈더니 대법원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오톱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무섭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먼저 왜 얘기하냐면 이게 2010년도에 비오톱을 전면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모든 도시계획이 그렇습니다. 10년 또는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비오톱을 전면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5년이 다가오죠. 지금 2015년이 이제 다가오니까 지금 아까 용역 얘기 이래서 하는 겁니다. 용역을 이미 서울시가 발주를 했습니다. 어디에? 관계 회사에 해서 이미 강북 지역 토지는 비오톱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전면 재조사를 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문제로 삼았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의뢰인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비오톱 1등급지입니다. 근데 우리 의뢰인 토지는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이미 적법한 창고 건물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비오톱이라는 건 뭐냐면 비오톱이라는 건 생태 서식 공간입니다. 생태 서식 공간. 한국말로 표현하면 생태 서식 공간이 비오톱인데 뭐 여기 창고 안에 뭐 사나? 동물이 살아서 생태 서식 공간인가? 이상하죠. 안 맞죠. 이런 거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옛날에는 이게 3,000분의 1로 하다 보니까 묶어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지 말아야 될 토지가 지정됐다는 겁니다.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지 말아야 될 토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100분의 1 또는 300분의 1까지 낮추어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오톱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은 당장 서울시에 의견서를 내야 됩니다. 내거 분석하셔서 내 토지는 비오톱에서 빠져야 된다 라면 당장 의견서를 내셔야 되고, 강북은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강북은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해봤을 때 제가 그 서울시 관계자에 문의했을 때 대답이고, 그 다음에 강남은 어떠냐? 강남 지역은 아직 용역 조사가 완료 안 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지역은 더더욱 좋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시에 가서 의견서를 누구한테 내야 된다. 그런 걸 내셔야죠. 그러면 서울시가 왜 이걸 만들었냐?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공원 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먼저 잠깐 설명드릴게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첫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도시관리계획으로 뭐가 있냐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뭐와 동급이에요? 그린벨트하고 동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쉽죠, 이제. 자, 그린벨트 풀리는 거, 그린벨트 신용 안 되죠? 그린벨트 만약에 보상되면 정상적인, 내가 똑같은, 이게 내 한 필지입니다. 그런데
요쪽은 그린벨트고 요쪽은 그린벨트 아니면 보상금이 요거 20%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100원이면 요거 20원 나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린벨트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국가가 풀어주지 않는 한 개인이 그린벨트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다 느닷없이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그린벨트는 1970년대 만드는 건데 2005년도 선진국 문턱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거 하나 뜩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이거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린벨트보다 10배 행위제한이 강하다. 10배나 나쁜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린벨트보다 10배나 나쁜 땅이다. 아주 괴로운 땅입니다. 이 땅은. 굉장히 답답한 땅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어디에다가 넣어놨어요? 국토계획법에 용도 구역으로 하나 이렇게 뚝 넣어놔서 이제 다 쳐다보는 겁니다. 왜냐면 공원으로 이미 지정돼 놨는데 2020년까지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국가 지자체가 자 이걸 보상할 공원 부지, 보상 못할 공원 부지. 그런데 어때요? 우리 돈이 거의 없죠. 돈이 거의 없어요. 우리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못할 공원 부지를 풀어주자니 이건 또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도시자연공원 구역 말고 대표적인 도시자연공원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관악산, 대모산, 도봉산, 북한산. 이거 도시자연공원, 북한산은 국립공원이죠. 관악산, 대모산 이게 다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이걸 풀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아까 도시계획시설은 어때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은 실패해. 실효가 있어요. 실효.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실효가 되니까 언제까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실효되니까 아예 보상을 안 할 생각으로 아예 그냥 구역으로 묶어버리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어버리자라고 해서 2005년도에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방은 지정을 했습니다. 지방 이미 지정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당시에 이제 반발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때 불안하니까 미리 가교로 우리 저축은행 나가면 가교은행 있죠? 임시은행. 구역 지정 전에 임시적으로 비오토프를 해놨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냥? 책임안지기 위한 풍문입니다. 네? 풍문입니다. 어쨌든 비오토프이라는 게 그런 거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린벨트보다 내가 한 10배 나쁜 땅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서울시는 아직 내 땅이 구역으로 갈지 안 갈지 아직 지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다?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그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언제가 데드라인이냐면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드라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지정을 할 거냐면 아까 공원 2015년 7월 1일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공원으로 묶여있는 땅은 2015년 7월 1일까지 공원으로 묶여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공원 조성 계획이 없다. 공원 조성 계획이라는 게 관고에 고시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이 물어보면 돼요. 지자체한테 내 땅이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없느냐 다 알려줍니다.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이 이때까지 안 되면 또 보상을 하든가 그렇게 안 하면 공원이 이때 풀립니다.
이때 풀린 걸 가지고 아까 저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죠? 이미 풀렸는데 또 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요거는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려요. 다른 건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구역은 생긴 놈이 틀려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었다가 실효됐는데 다시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는 건 이건 정말 우연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판사가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풀린 걸 용도구역으로 묶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묶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1일 내로 아마 할 겁니다. 또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2020년 10월 1일자가 실효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 구역으로 지정 행위를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 대대적으로 서울시에 구역 지정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 땅 정말 좋은데 구역 지정 될까 말까 이거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예측합니다. 일단 구역을 함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구역 지정하는 땅이 제 책에 다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땅을 지정하라. 그런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특히 지침에 보면 비오톱 1등급은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오톱 1등급. 그러니까 비오톱 1등급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비오톱 1등급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이 뉴스원에 며칠 전에 3월 5일자입니다. 3월 5일자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수원 옛 조단청지 분쟁 종료 상업용지 변경해서 수원시 영통에 5,020평방미터면 약 2,000평 가까이 되죠. 굉장히 큰 땅이죠. 청사 기능을 폐지하고 중심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 그런데 이 땅은 왜 이렇게 해주느냐? 도시계획시설 폐지 신청 거부 처분해서 졌거든.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줍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건데, 그래서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되면 기존 용적률이 1000% 이하에서 상한 용적률이 1500%입니다. 건폐율이 90%인데 적용받아 상당한 개발 차익이 예상되죠. 현재는 400하고 60%밖에 안 됩니다. 이 땅이 500에 90으로 바뀌면 이 땅은 중심 상업 용지 수원 영통의 홍프로스 뒤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139억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바뀌면 어마어마하다고 표현 못하겠고요. 어쨌든 약간의 시세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시자연공원에 구역자가 하나 붙으면 틀린 거예요. 도시자연공원 이 공원 부지는 지금 옛날에 2005년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시자연공원 자체가 법에 없어졌습니다. 공원에 분류해. 지금은 공원은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 이렇게 바뀌어서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개 있죠.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조례공원, 여러 공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있는 것 중에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을 그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2005년도 법 이전에 지정됐던 걸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자연공원하고 구역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아직 구역 지정을 안 했다. 지방은 구역 지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정말 저한테 그런 문의 많이 옵니다. 구역 지정된 걸 싼 맛에 사신 거야. 10%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저한테 전화 계속 오시는데 답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돈 좀 보태주세요. 제가 이제 거짓처럼. 뭐냐? 우연소속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연소속. 아까 첫 시간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보상도 안 하고 20년 동안 묶어놓으면 우연이다 나왔죠? 그것처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어놓고 영원히 가면 이건 우연이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역이 지정이 되면 아주 괴롭습니다. 기존의 도시자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하고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 이건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그린벨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시설을 안 해. 아니, 관악산에다 뭐 하면 여러분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요. 대모산에다 뭐 하면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토지 소유주, 당신은 대신 아무것도 못해. 그대로 그냥. 그리고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거 내 땅인데요. 막 와서 나무 심고 또 막 배수로 공사도 해요. 얼마 전에도 뭐 부청장님이라고 하시는데 막 남의 땅에 와서 나무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 지목이 되지면 이것도 매수 청구는 되는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 이거 아예 없다. 가장 문제가 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땅이 내 땅, 이 땅이 신도시 개발이 된다. 그랬을 때 아까 그린벨트처럼 20% 아마 10%밖에 못 받을 거예요. 그렇게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가 되고 실효도 없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 다음에 문제는 그린벨트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세금도 감면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하다못해 이주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린벨트는. 팔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도 있어요. 그린벨트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구역은. 아주 웃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는 재산세가 원래 내가 지금 30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어요. 도시 자연 공원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를 반밖에 안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안 내냐? 도시계획시설 부지기 때문에 반밖에 안 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고 구역으로 되면 재산세가 반 내던 게 이제 50% 감면이 폐지됩니다. 웃기는 거죠. 땅은 더 나쁜 땅으로 가면서 세금은 뜁니다. 근데 이게 종부세와 맞물리면 단순히 좀 약간 과장하면 세금 부담이 7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7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땅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비율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어차피 50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나머지는 이미 설명을 한 번씩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쭉 한번 드리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10분간 쉬었다가.